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5월 5주 기준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경남, 광주, 강원, 제주 등입니다. 부산 지역은 보합을 유지했고요. 지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지만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3주 연속 약 보합세를 띠던 서울 아파트 값이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도래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으로 인한 급매물이 증가하고요. 지난 4월과 5월에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서울 지역 전체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락세를 기대하는 매수인들이 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이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강북 지역인 용산구는 한남동 초고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는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이상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한 거래 대출 규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인 서초구는 반포동에 있는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개포동 신축이나 논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가락동 인기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으로 전환되었고요. 그외 강동구, 양천구, 관악구 등은 보합 내지 하락하며 강남 지역 전체는 송파구의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25일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입니다. 19층이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같은 동 16층 22억 9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떨어진 수준입니다. 헬리오시티는 대단지지요. 9,510세대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송파 와이즈 더샵은 지난달 27일 전용면적 96.71제곱미터 직전 최고가 15억 원보다는 7천만 원 떨어진 14억 3천만 원의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연수구는 옥년동과 동춘동 중저가 위주로 매물이 적재되고 있고요. 서구는 금곡동과 검암동 소규모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는 효성동과 임학동 위주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 동구는 송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연수구 송도동 지역 아파트는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하락거래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올해 집값도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분양시장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6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쌓이는 등 저조한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 만에 나온 신규 분양 물량이 한 자릿수 경쟁률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하락신호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7,180가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7,974가구 대비 2.8%에 해당하는 794가구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3월 180가구에서 2배 늘어난 360가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강북구 무려 195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동대문구는 95가구, 강동구 36가구, 구로구 2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역시 2,970가구로 전월 2,921가구 대비 1.7%가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분양 실적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급난에 서울에 한 달 만에 나온 신규 분양 물량이 예상을 꺾고 한 자릿수 경쟁률이라는 분양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다우 아트리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25일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1순위 청약 결과 41가구 모집에 298명이 지원하며 7.27대 1로 경쟁률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더블역세권이지요. 창동역과 쌍문역을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분양이 진행된 강북구 미아동 하나, 포레나, 미아 역시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공급하는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최고 9억 원에 달하면서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분양한 단지가 10곳이 모두 미달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대구 수성구 수성 포레스토 수익채는 지난 748가구 모집 청약에 불과 58명만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 성남 분당구 등 일부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시흥시라든가 의왕시 그리고 화성시, 수원, 영통구 등은 매물 적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경기 지역 전체가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반송동 지역 아파트는 무려 2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북구는 양산동과 삼각동 구축 위주로, 광산구는 월곡동과 송정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금호동과 내방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광주 5개구 모두 소폭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전북지역 익산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남중동 위주로, 전주 완산구는 효자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하락하는 지역은 대구, 세종, 전남, 대전, 인천 등입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는 장기동과 월성동 등 위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있고요. 중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산동과 대봉동 위주로 하락하며 대구 전체 지역이 지금 하락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이 계속되는 등 매수 심리 및 거래 활동이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지금 하락세가 4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는 단지들이 무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및 1기 신도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방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분석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도 거래 절벽 현상은 여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가격 괴리감이 커 좀처럼 거래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렸지만 거래는 절벽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꺾인 배경에는 부동산 고점에 대한 피로감은 물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이유는 매수인들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고 매도인들은 내놓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부 급급 매매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들은 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공약대로 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매도인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일정 기간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급매도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두세 차례 추가 금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거래 절벽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은 물론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수요는 줄어들어 주택 거래량 회복은 물론 국지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